예, 안녕하십니까. 좀 방송이 좀 늦었네요. 제가 매블쇼에 또 2시 있어서, 한 20분까지, 12시 20분까지, 1시 20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이 표결 결과에 대해서, 좀 많이들, 당혹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분노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사실 이제 이 박근혜 탄핵 그 표결 때도 똑같은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보수 진영 그 전체에서 지금 윤석열 만세 아부아첨하는 그 변절자 이 쓰레기들이 그때도 똑같이 "절대 탄핵 표결 넘어갈 수 없다." 박근혜의 그 엄청난 이 지지층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도 아마 이 보수에서 저 혼자만 탄핵 가결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 부결 해 가지고 막 외치면서 후원금 빨아당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탄핵이 되니까 또 울고 불고 뭐 박근혜한테 꽃다발 주고 이래서 또 후원금 당겨 먹고 박근혜 탄핵으로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은 다음에 윤석열로 갈아탔잖아요. 윤석열 것도 다 빨아먹고 아첨해서 또 넘어오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예측하고 이런 부분들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세력의 빨대 꽂고 빨아먹으려다 보니까 자꾸 헛소리하는 거지. 한 반발 한 발만 떨어져 가지고 보면요,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거.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었고요, 이번에. 이재명이 체포동의안 표결도 그랬었고, 다 알아요. 몰라서 막 "절대 가결될 일 없다."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 탄핵 때도 저는 절반 이상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보수 유튜버들. 한쪽 편에 서서 한마디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빨아먹으려다 보니까 헛소리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게 단순히 예측을 불허하는 문제냐? 아니에요. 자, 이거 어차피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야합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가결될 게 너무 뻔했거든요. 가결될 게 거의 결정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야합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 이제 앞으로가 또 문제가 되겠죠, 앞으로가. 앞으로 이제 대응책을 논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속이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부터 내가 좀 짚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첫째, 이 당은 한 지붕 두 가족이다 최소한. 최소한 한 지붕 두 가족입니다. 절대 같이 당을 하면 안 되는 두 세력이 섞여 있어요. 그랬을 때 한 세력은 뭐냐? 한 세력은 저는 이재명이냐 반이재명이냐 전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 보지도 않고요. 그렇게 나눠도 안 된다고 봅니다. 한 세력은 뭐냐? 윤석열 하늘 안에선 도저히 못 살겠다. 윤석열을 끝장내겠다. 이 세력이 하나 있는 거고, 다른 한 세력은 그런대로 요 윤석열과 함께 손잡고 해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좀 같이 가자. 요 두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타협이 될 수 있는 세력입니까? 윤석열을 조기에 끝장내자는 세력과 윤석열과 한번 어깨동무하고 잘 가보자 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 두 세력이 어떻게 합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처음부터 원래 분당을 가고, 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하더라도 완전히 갈라서서 따로따로 갔었으면요, 오히려 더 지금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죠. 예. 적이 정확히 구분되니까. 지금 적과 아군이 구분 안 되는 상태에서 한마디로 이 기습을 당해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딱 갈라섰으면은 기습당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조마조마하면서 부결되겠지 뭐 기도하고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들이받고 싸웠겠지. 들이받고 싸우면 못 덤볐거든. 그러니까 자꾸 눈과 귀를 가려서 제때 대응을 못 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문제고, 앞으로도 또 지금 제가 말한 부분 가지고 또 문제가 될 겁니다. 왜? 여러분들 지금 그 표 던진 놈들, 그 가결표 던진 놈들 그 색출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색출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 제가 그다지 정치적으로 높이 평가하지도 않고 별로 호감도 없다는 거 다 알 겁니다. 나 이재명 안 좋아한다는 거 다 알 거예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그 당을 상징하는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감옥에 끌려가도 좋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과 당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런 반란 일으킨 사람들은 색출해서 쫓아내는 게 당연한데, 아마 오늘부터 한번 쭉 훑어보세요. 이 색출하자는 사람들과
색출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지금 당이 화합해야 된다. 당이 불안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딱 갈릴 텐데, 저는 솔직히 뭐, 이 촛불 쪽 유튜버들 거의 보질 않기 때문에 그런데, 뭐 선의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다 알고, 계속해서 민주당의 빨대 꽂기 위해서, 색출하면 안 된다. 분열은 안 된다. 뭉쳐야 된다. 이렇게 하는 놈들은 다 똑같은 윤석열과 함께 가겠다는 자들하고 똑같은 놈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 후원금 빨려고 윤석열 깔 때 있겠지만은 그쪽 세력과 같이 연결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발 떨어져서 제3자 시각으로 보면은 틀릴 수가 없어요. 한편에 서서 남을 속이려고 들어오니까 자꾸 틀리는 거지. 참, 첫 번째, 가결표 던진 놈들 다 색출해가지고 뭐 박살낼 거 박살내지. 근데 그게 한계가 있겠죠. 뭐 일반 당원들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지지자도 아니지만은 권리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막 색출해서 막 욕하고 해봐야 뭐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2차 전쟁은 어디서 벌어지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당권을 탈취하는 부분이 2차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벌써 시작됐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가결 부결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거는 부결이 됐으면 그건 분명히 거래한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하고 저쪽에 자, 수박도 아닙니다. 여기 대해서 뭐 기분 나쁘면 다 나가. 나는 수박이 아니라 문재인 세력이라고 봐요. 이재명을 친 건 문재인 세력입니다. 문재인 세력이 당권을 탈취하려고 들어왔는데 이재명이 당권 줄 테니까 부결시켜주세요. 그랬으면은 부결됐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안 줬던지 아니면 이게 이 미스커뮤니케이션 났던지 이게 거래가 성립이 안 되니까 문재인 세력이 야, 얘 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쳤어. 그러나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서 당권을 빼앗을 수 있는 다른 조항이 없어요. 저쪽에 저 국힘당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 과반이 사퇴하면은 당 지도부 전체가 교체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을 끌어내려가지고 당대표를 사퇴시키는, 예전에 그 홍준표를 사퇴시킬 때 그런 방법을 썼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당대표를 끌어내릴 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어. 마지막에 하나 있다면은 윤리위에다가 걸어가지고 이재명을 제명해가지고 지금의 이준석 날리듯이 그 수밖에 없는데,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거의 이제 이 전면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급적 지금 이 문재인 세력은 그걸 하지 않으면서 이재명을 협박하고 이 유튜브를 동원해서 여러분들 눈과 귀를 가려서 속여서 이 당권을 뺏어 오려고 그런 공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박강원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다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대해서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뭐냐? 원내 지도부가 다 사퇴했으니까 이재명 대표 쪽의 최고위원들도 다 사퇴해라. 한마디로 이재명의 당권을 탈취하기 위한 두 번째 선전포고가 박강원과 원내 지도부가 다 사퇴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려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는 야, 너희들 사퇴하지 마. 최소한 당대표와 연결된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 허락 있을 때까지 사퇴하지 마. 한마디로 사퇴를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이 벌어진 건데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함부로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줬다가는 뭐 이제 이 당은 그냥 한마디로 이 문재인과 윤석열의 이 야합 정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당권을 그냥 부둥켜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는 그거를 기각시키는 데 있어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집회하고 이건 좋아. 이건 하는 거 좋은데 절대 그 판사의 공정한 법리 판단은 기대하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그럼 발부가 됐을 때 할 말이 없어. 법원은 공정할 거다, 법원이 잘 판단해 줄 거다, 이런 얘기 떠들다가 영장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저 판사는 저거 윤석열이가 시킨 부하라고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장을 기각시키려면은 저놈을 협박하고 압박하고 때려 부숴야 되는 거지, 어떤 경우든 공정한 이 판사의 판단은 기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그냥 안 가는 거야. 실질 심사 받으러. 이미 권력 다 장악됐다. 안 가는 건데 사실 뭐 영장 실질 심사까지는 나가고 나중에 이제 재판 들어가게 되면 재판 2번 정도 하다가 판사가 말 안 들어주잖아요. 그냥 박근혜처럼 재판 거부하고 들어와 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래야지 나중에 할 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에 대해서는 거의 기대는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건 최소한 다 하되 애초에 저런 애들은 저 판사 같은 애들은 권력의 시다발이들이니까 대한민국에서 뭐 올고든 판사 만날 가능성 없어요. 특히 영장 발부 판사는 가장 어용이고 권력에 줄 서는 놈들이 갖다 앉히기 때문에 그건 기대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최근에 몇 개 좀 좋은 판결 나왔다는 건 뭐냐? 그 정도로 윤석열 정권이 흔들려서 그런데 이번 건은 윤석열 단독이 한 게 아니라 야당 민주당의 범문재인 세력과 같이 합쳤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편하게 영장을 발부할 수 있어요. 마치 박근혜를 칠 때 이쪽 범진보와 이 보수가 같이 연합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판사고 검사고 조작하고 날조하고 마음 놓고 한 게 좌우가 야합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 이 판도 똑같은 상태거든요. 좌우가 야합이 돼 있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줄 쓸 것도 없어요. 그냥 권력 쪽에 빌붙으면 끝난단 말입니다. 이거. 그런데 만약에 그럼 당권을 지키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그냥 버티고 투옥되고 옥중에서 결제하고 이렇게 그냥 쭉 갈 수 있냐? 이건 또 아니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냉정하게 보란 말입니다. 이재명 만세 찬양, 이재명 좋아요 그딴 얘기 하려면 다 꺼지란 말이야. 내 채널에서는. 각종 모든 통계를 보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호감도가 한동훈보다도 추락을 했어요. 오세훈보다도 추락을 했어요. 20%대밖에 안 나와. 윤석열을 혐오하는 국민들이 70%쯤 되는데 그 윤석열과 맞서 있는 야당 당대표의 호감도가 20%대밖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 말고는 민주당 지지자만 윤석열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 지지율에 30% 나온다. 그러면 30% 이상의 민주당을 지지 않는 또 다른 윤석열 혐오층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살려면 여기까지 잡고 있었어야 되거든. 이걸 잡고 있었으면 절대 안 당하지. 여기서 다 날라간 거야, 여기서. 그리고 날라간 이유는 뭐냐? 제대로 못 싸웠기 때문에 그래. 제대로 못 싸웠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뭐예요? 답 나왔잖아. 싸우면 되는 거야. 당권 쥐고 있지. 홍준표가 얘기했듯이 무슨 제명을 하더라도 입은 못 막는다. 요즘 무슨 현대정치사회 때 무슨 주먹으로 싸웁니까? 말로 싸우지? 말은 계속 하면 되잖아요. 감옥 끌려간다? 편지 쓰면 되잖아요. 충분히 싸울 수 있거든요. 들이받고 싸우면 시작하면 이재명 대표 호감도가 지금 막혀있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30-40%의 윤석열 혐오층까지 미쳐지거든. 그 힘 가지고 판을 버텨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못한다. 그럼 결국은 옥새를 뺏길 겁니다. 당 대표직을 결국에는 한 11월, 12월 가서 왜 뺏기냐.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호감도 갖고는 이 정당의 출마자들이 나 이재명 밑에서 출마할래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호감도 갖고는. 호감도를 지금 2배 이상 올려야 되고 그 2배 이상 올리는 방법은 아무 계산 없이 윤석열하고 들이받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실기란 거는 구속을 당하지 않는 걸 최우선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못 들이받았지.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저런 놈들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 약하거든. 들이받으면은 못 덤벼요. 지금 아직 송영길 대표 아직 지금 소환도 못 하고 있잖아. 송영길 대표 4개월째 소환도 못 하고 있어.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는 들이받고 싸우고 있으니까. 자, 홍익표. 홍익표는 좀 이재명 대표하고 좀 가깝다고 생각되는 사람인데 당대표 구속되면 정상적 당무 안 돼. 한마디로 나가라는 얘기죠. 나가는 얘기죠. 자, 이것도 무조건 이것도 삐딱하게 보면 안 되고 현재 이재명 대표의 범국민 호감도 갖고는 못 버팁니다. 이걸 끌어올리는 작업. 아까 말한 대로 윤석열과의 투쟁 강도를 훨씬 지금보다 3배, 4배 올려가지고 그 호감도를 높여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홍익표 같은 사람도 이재명 대표 밑에선 출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선거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틀린 말은.
당대표권을 지키려면은 국민적 호감도 지지도를 높여야 된다. 그러려면은 윤석열과 들이받고 더 세게 싸워야 된다. 정청래. 자, 이재명 사퇴 없다. 체포한 가결 해당해. 이거 말은 좋은데 어떻게 버틸 겁니까? 당권 지고 어떻게 버틸 거예요? 저게 조금만 더 가잖아요? 저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야, 이재명계 밑에서 빌붙어가지고 그냥 지들 공천받으려는 거 아니냐. 여기 공격에 그냥 속수무책이야, 이렇게 되면은. 내가 솔직히 자꾸 내 입으로 떠들기 그래서 그런데. 정청래, 이재명 당신들, 왜 모른 체 하죠? 이제는 얘기해야 될 때 아닙니까? 다 알아. 이재명 대표한테 내가 책을 3권을 주고, 손혜원 씨 통화하고, 안진걸 전화하고, 정청래 당신도 다 들어갔잖아요. 왜 윤석열 한동훈의 범죄를 은폐해주고 있죠?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이제는. 저런, 이재명에 줄 서서 공천받겠다 수준에 말하지 말고, 윤석열 한동훈의 목을 쳐서 저들을 휘청거리게 하고, 윤석열을 싫어하는 국민의 70%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옆에 있는데도 이걸 끝까지 모른 체 하겠다라는 당신들을 왜 국민들이 지지해야 됩니까? 국민들은 지금 태블릿이고 뭐고 윤석열 한동훈이 싫다는 거 아니야. 70%가. 그 70% 지지만 모으면 이기는 건데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끝까지 모른 채 하는 이재명, 정청래 당신 같은 사람들이 왜 야권의 리더가 돼야 되냐고. 둘이 꺼져 둘 다. 그러면은 이걸로 못 싸우겠으면은 소영길 대표 같이 이걸로 싸우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리더가 돼야지 왜 당신 같은 사람이 리더가 돼서 얻어 터지고 있냐고 매일 한동훈한테.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맨날 만세만 부르지 말고 이 게르지들 취급당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나는 이거 오늘 소영길 대표 보면서 다시 강조하지만 나는 소영길이라는 사람 이번에 처음 만났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좋게 볼 수도 없는 관계였고. 근데 왜 내가 지금 소영길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냐.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공략법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 리더는 길을 내줘야 돼. 공격 루트를 파악을 해가지고 야 여기서 공격하자. 이게 리더이고 이게 사령관이거든. 어딜 공격해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다니면서 들어 누워 있어서 나 살려주세요. 이런 놈이 무슨 리더냐고. 이런 놈이 갈아쳐야지 당연히. 그러면은 난 소영길 대표 요 한 기사에 다 나왔어. 이 전술 전략이 다 나왔어요 여기서. 야, 한 장관이 어떻게 사법고 실학했는지 모르겠다. 한동훈이가 어제 나와서 이재명을 범죄 취급하고 단죄하고 이 자체가 반헌법 불법이라는 거거든. 왜? 법무장관은 검사가 아니야. 우편 배달부야. 수사검사들이 요청을 법무장관 들고 와서 요점만 읽어주면 끝나는데 얘는 수사 자료를 다 들쳐가지고 질러 아예. 이게 뭡니까? 이게 수사 개입이자 공무원 중립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한동훈 얘는 지금 법무장관 하고 있으면 안 돼.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노영래 사건, 노웅래 사건 때부터 계속 반복됐죠. 왜 한동훈이 탄핵 안 시켰어? 이 명백한 탄핵 수사가 있는데 왜 한동훈이 탄핵 안 시키고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까? 지금 소영길 대표 그거 지적하는 거 아니야? 이놈은 지금 매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재명, 정청래 당신들 왜 한동훈 탄핵 안 시켰습니까? 겁먹었을 거고, 첫 번째 무서웠을 거고, 두 번째 한동훈 탄핵시키면 얘가 또 총선에 나오면 총선 때 불리하다, 이런 잔머리 계산했기 때문에 한동훈을 제거 못했잖아요. 1차적으로 한동훈부터 제거하고 들어갔어야지. 그리고 검사 한 3놈 정도 탄핵시키고. 이재명 당신 그 검사 탄핵을 하자고 막 얘기한 적 있어요? 그랬으면 얘들 칼자루가 일단 부러지잖아. 거기다가 이걸로 한 2번 때렸으면 뭐 게임 끝나는 것 같고, 죽었다 깨도 이걸 안 한다 그래서 얻어 터진 다음에 저 살려주세요? 왜 국민들이 당신 같은 사람들 살려줘야 되고 당신 같은 사람들 지지해야 됩니까? 싸움도 못하는 사람을? 지금 국민은 윤석열과 한동훈 목을 딸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무슨 애완동물 키워? 귀여워해주고 사랑해주고? 다 자업자득이야.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다 나왔어 여기에 지금. 자, 또 볼래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이건 이제 이재명 쪽 사람이죠. 가결표 던진 것을 해당해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송 대표잖아. 아니 당 지도부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못한 것.
자기 당의 대표를 체포영장 동의서를 들어온 게 당론으로 부결하자고 결정하지 못한 게 잘못인데 이제 와서 해당이 이거 당론으로 정하자고 세게 얘기하는 건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민주당에서. 내가 그랬잖아요. 매불쇼에서. 당론으로 부결 찍어 누르지 못하면 이거 100% 가결이라고. 이거 다 알고 있었는데 당론으로 가자고 누가 주장했냐고 지금 이거. 민주당 안에서. 어떻게 보면 다 공범이야. 내가 그래서 한 40명 이탈했나요? 그 40명만이 반란 세력이 아닙니다. 거의 다. 이거 부결을 반드시 당론으로 해야 되고 가결한 놈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하지 않는 놈들 다 공범이에요. 다 공범이에요. 마치 박근혜 탄핵 때 62표의 반란표만 나왔다고 하지만 찬성표를 던진 놈들이 전부 다 반란 세력과 같이 뒤엉켜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어울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탄핵을 반대했다는 박대춘이 김진태는 탄핵 주범 윤석열 밑에서 한 자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랑 뭐가 틀린데 이게. 박강원이만 문제가 아니라 박강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주범이고 주범. 박강원이 팔목 잡고 야 너 이거 부결표로 당론 안 정하면 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한 놈이 없잖아 민주당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말한 대로 색출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이제 색출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함께 가는 이렇게 돼서 딱 어떤 꼴 나느냐 지금 윤석열 밑에서 개돼지 노릇하고 있는 국힘남 놈들 그 꼴 나는 거야. 그 꼴 나는 거 이제. 이렇게 한 지붕 두 가족이 해먹기 위해서 같이 뒤섞이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이거는 기회주의자들이 그냥 득실거리게 되고 이 상태로 선거를 못 이기니까 저쪽 보수당에서 윤석열이를 데려왔듯이 이 당이 한동훈이를 또 데려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봐. 나중에 한동훈하고 또 윤석열하고 뒤집어받고 싸우잖아요. 이러면 또 이 당이 이제 완전 망가졌으니까 한동훈 데려와서 또 한동훈 대통령한테 이지랄 할 거라니까 이거. 정돈과 정리를 안 하면은 보여줬잖아요. 보수 인사 200명을 감옥에 쳐 집어넣은 윤석열 밑에서 기어다니는 그 꼴 나고 싶어? 민주당도? 한동훈 대통령 후보 모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정청래가 대변인하고 이런 꼴 보고 싶냐고. 지금부터 갈라설 각오하고 정리를 해야 되고 총선은 신경 쓰지도 마. 총선은 민주당에서 총선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치예요. 반란 세력과 전쟁을 벌여서 반란 세력을 진압할 생각만 해.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 국힘당이 지금 얼마나 복잡한데요. 저 국힘당이 저걸 알아서 무너지든 말든 그거는 당신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적만 잡으면 돼. 자, 이 정도로 제가 좀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글쎄 나는 지금까지 보수에서도 그렇고 이쪽에 와도 내가 얘기한 대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쪽만 계속 갔거든요. 그래서 결국 보수에서 윤석열이를 갖다 모시는 참사가 벌어졌듯이 이 민주당 이제 배후에는 문재인이 있죠. 배후에는 문재인이 있는데 문재인이 전면 등장할 수 있습니까? 배후만 있지. 이러니까 당 컨트롤도 안 된다고. 뒤에서 그냥 북적북적하다 끝나버리죠. 이러면 당은 개판되고 다시 말하지만은 저러다가 이제 아마 총선에서 뭐 박살나고 이러면은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먹고 살아야 된다. 아무나 데려오자. 한동훈 모셔오자. 한동훈 대권주자 만들고 이런 꼴 난단 말입니다. 이거. 이게 딱 3, 4년 전에 저 보수당이 하는 꼴이었거든요.